먼저 간단하게 기분있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핀 마이크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반가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23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시아는 20살 북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내유 기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 그리고 패션 뷰티계 여러분, 그리고 모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18년 동안 저를 지탱해 주신 우리 지인과 광고주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함께 키워준 우리 해외 파트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책을 공동 제작해 주신 우리 수동예림 출판사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맨발에서 벤츠까지 성공담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발에서 어렵게 턱시도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는 비교적 역동적이고 젊고 인구가 많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의 표지에 보시면 뜨다만 다릅니다. 그만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그 아시아를 18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베트남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평균 나이가 32세, 35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베트남은 35세 미만이고요. 우리나라는 평균 나이가 44세일 겁니다. 그러면 평균 3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70%가 그죠? 완전한 고령화가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60년대로 돌아가면, 제가 60년대생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쟁도 안 겪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베이비 부머의 다음 세대입니다.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또 함께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한 4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어렸을 때 정말 다우다 반스, 그죠? 검정 고무신, 그 다음에 런닝구를 기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땅은 100평, 하늘은 1000평짜리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거.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나 쌀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야, 뭐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젊은 어릴 때 너무 위축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6학년 졸업사진을 찍는데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 눈빛을 보니 너는 깡패를 하든 뭐를 하든 세상에 이름 한 번은 날릴 사람이야 라고 그 하용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용수 선생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믿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까지 사실 왔는데, 그게 교육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살고, 여기 우리 한정 원장님 와 계시지만 원장님 별로 해주신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고 또 모델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사실은 땅은 100평, 하늘은 1000평짜리에 직관적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모델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던 완전한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발에서 벤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겠다고 서울에 와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아마 아시아 친구들도 그럴 건데요. 정말 여관방 생활 전전하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가장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치는 일. 그거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모델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가 80년대 초반이니까요. 우리가 6, 7, 8 이렇게 80년대로 나누면 80년대 초반에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모델 에이전시를 수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있고 또 너무 자주 가니까 민망스러우니까 문을 두드리고 못 들어가고 그냥 오고 그리고 이제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었죠. 그게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일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라가 시끄럽고 막 이런 과정이었겠죠. 우리가 역동하는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겠죠. 그 당시 하루는 저한테 아주 우연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처럼 하도 모델 에이전시를 찾아가니까 하루는 모델 에이전시 여사장님이 책 속에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는 뒤에다 양혜식 씨 내일 뭐 해?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사장님은 내일 증명사진만한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여성 청결제라고 합니다. 여성 청결제를 남성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증적인 광고라고 해서 얼굴은 작게 나갑니다만 저는 이제 그분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그걸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네트워킹이 돼야 그 다음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땅이고 맨발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그 여성 청결제를 찍을 모델을 이분이 아직도 못 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데뷔도 못한 놈이 여성 청결제 광고를 찍으면 내가 모델이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네트워킹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밤새 잠이 안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 당시 삐삐가 오면 이제 다이얼을 돌리듯이 되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그 광고가 취소됐대요. 근데 사람은 얻고 그죠? 사람은 얻고 네트워킹은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모델 에이전시를 하도 찾아가니까 저한테 기회가 또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 지금의 말하는 그 하이트 맥주인데요. 그 당시는 조선 맥주라고 했고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고 하이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크라운 맥주가 큰 광고예요. 오비 맥주하고 이 싸움 때문에. 근데 저한테 광고에서 예를 들어 광고에서 남자 모델이 펑크를 낸 겁니다. 근데 모델 에이전시는 너무너무 그 제일 기기 잃었는데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 모델한테 연락해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그 매일 할 일 없이 찾아가는 저였던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저기를 해야 됐어요. 뭐냐면 그 의상도 모델이 준비를 해갖고 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서 우리 누나 가디건 갖고 가서 그 가디건이 굉장히 저와 더불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광고주기 때문에 그 광고를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아마 수백억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저까지 이렇게 뜨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게 현실화된 거죠, 사실은. 너무 사람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없고 막연한 그러니까 참새골에서 태어난 20살짜리 아이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삼성 모델을 오래 했습니다. 삼성 패션, 삼성 전자. 그래서 쭉 잘 나갔다는 건 아니고요. 모델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퇴직금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계속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고 이런 생활들은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삶이 사실 모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델 30대 초반에 제가 여의도에 아카데미를 열어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또 했었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여의도에 학원 원장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할 것이냐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죠. 전남과학대라고 저 먼 곳을 아마 차로 5시간 걸리는 것을 한 5년 정도 다니면서 내가 부족한 강의 패컬티도 채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법도 배우고 또 부족한 학력도 채우고 그래서 제가 모델학회 1호 박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지금 박사들이 한 1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산업화, 완전히 교육화되고 있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제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까지 오늘 이 책이 5권째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대학의 교재를 썼고 지금은 모델과 사람과 아시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일보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겹치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덕대 모델과를 개설하였고 대덕대는 지금도 지방이지만 남이 다 안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임주환 교수님, 모델협회 회장님, 대덕대 교수님 계시지만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모델과를 만들어서 오늘날도 명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서경대학교 그 모델 연기 전공을 저 강신 교수님 와 계시지만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하나 2005년도에는 이제 한국 모델 협회장이 됐습니다. 한국 모델 협회장이 됐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조금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86년, 88년 때는 이 올림픽 특수, 아시안 게임 올림픽 특수 때문에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 빅스타, 빅모델이라고 하죠. 빅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이런 폐해들이 많이 있었죠. 모델료가 최진실 씨가 아마 1억을 최초로 넘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십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모델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외국인 모델들한테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따리를 싸서 나가서 찍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브룩 실즈 뭐 이런 분들, 신디 크로포터 이런 분들 마에스토로 찍고 막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모델들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왜소하고 축소되고. 그러니까 전문 모델은 제가 교재를 쓰면서 정리해 놓은 게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전문 모델입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이제 모델들은 굉장히 그 일거리도 없어지고 굉장히 약해졌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절이었죠. 나는 모델을 하는 이유가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그죠? 그리고 일반 사회적 인식은 이들은 직업군이 아니고 생활체육인 정도로 비춰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지금의 한류를 이끄는 최고의 스타들이 모델 출신이 남자들은 거의 다입니다.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병헌 씨, 차승원, 권상우 뭐 이런 친구들이 쭉 나왔죠. 근데 이 친구들도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모델 출신이라는 얘기를 쉽게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정식으로 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연극영화과를 나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하고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연기의 벽이 높은 거예요. 연기의 벽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배우다 보니까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10년씩. 그러다 보니까 모델은 포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배워가시면요. 포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지된 동작을 포즈라고 합니다. 그 용어도 이제 제가 책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모델들은 연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부를 하고 광부를 하고 또 어려운 모습력을 하고 이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런 벽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안 나온 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산업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됐죠. 그냥 생활체육인 그리고 그냥 이합집산 이렇게 된 부분이고 사실 뭐 정부나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도 모델은 날라리, 공부 못하는 애들, 고등학교 나온 애들, 뭐 이런 식의 편견, 이 편견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편견을. 그 편견은 뭐냐면, 야 이거를 집단화해야 되겠다. 물론 노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모았어요. 그 당시. 3,000명의 회원을 모아서 단단해지는 않았지만 이 모은 회원을 갖고 어디론가는 향해서 가야 됐습니다. 어디론가는. 모아놓고 말면 전쟁 납니다. 그죠?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부족할까? 그러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인지도와 지명도가 없다. 인지도가 지명도가 없는 건 뭐냐면 매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MBC ESPN 채널에서 축구단, 연예인 축구데이가 있었고 야구데이가 있었고 골프단, 슈퍼모델 골프단을 만들었습니다. 슈퍼모델 골프단은 SBS, 그다음에 JTBC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 야구단도 MBC에서 ESPN에서 활동을 했는데 야구단 자체가 메이저리거입니다. 옷을 입은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모델이라고 이 모델 출신 스타가 나 모델 출신이야 소리를 못했을 때 이들에 대한 규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청룡영화제, 대종상,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시상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한국 모델상 시상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 3개국, 6개국, 9개국, 12개국 이런 식으로 키워간 게 지금 이제 올해는 25개국이 됐습니다. 근데 개발은 27개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생각 속에서 모델은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CRM을 하는, 그러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하는 하나의 행위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야,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델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지? 그러면 3,000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델들이 3,000명이 선정한 브랜드, 또 하나는 모델의 중심이 되는 패션쇼, 또 아름다운 모델이 선정한 올해의 스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가 모델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합친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굉장했죠. 왜냐하면 지금 모델이 하나가 안고 있는 산업 자체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모델이 하나의 몸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푸드, 헬스케어,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뷰티 디바이스, 뭐 헤어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패션이 있구나. 이거 녹일지 상무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엄청난 산업을 몸에 안고 또 어떤 이런 그 비언어적 신체 표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중심이 돼 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중심의 시상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청룡이나 다른 쪽만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냐면 확장성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뒤에 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상 시상식이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으로 바뀌었고 아시아 모델 어워즈로 바뀌었고 또 파트너들하고 계속 이게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런 거겠죠. 우리도 역할을 달라. 각 나라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현대에서의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일 수 없다. 원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쌍방향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페이스 오브 코리아, 페이스 오브 인디아, 페이스 오브 차이나. 근데 그분들은 그 브랜드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모델이 안고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그 슬로건이 만들어진 게 서구 유럽은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아시아는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및 서구 유럽으로. 그래서 이 대형 플랫폼화 시킨 부분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설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모델 선발대회를 하면서 물론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도 가시고 성형외과 선생님도 가시고 뭐 한국을 알리려고 대단히 노력을 한 부분이 원웨이고요. 어제, 오늘, 내일 행사가 진행되는 세 가지 행사에 그들을 다 안어온 겁니다. 아시아의 패션, 아시아의 뷰티, 아시아의 모델, 아시아의 스타, 요즘 아시아의 인플루언서까지. 그래서 지금 5천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 말고요. 우리 행사장에. 그래서 그들이 한국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를 토탈했을 때 이 페이스 오브 아시아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아시아 친구가 한국에 와서 상을 받고 그 나라에 돌아가면 그 나라에 가서 스타가 되고 또 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죠? 이런 논리겠죠.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뒤에 저는 이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12장인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아유마 스탠드 프리스. 이게 우리 페이스 오브 아시아 인도네시아, 페이스 오브 인도네시아 출신인데 인도네시아도 최고 유명한 스타가 되는 우리 아유마가 이제 상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의 약했던 모델의 모습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 비언어적 표현이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산업이 교차하고 오가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제가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페이스 오브 아시아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그 모델은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 하나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고 음식과 우리 노영 원장님 계시지만 뷰티 디바이스와 플라스틱 서저리와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이 관련 산업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사실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이렇게 아시안 게임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간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행사는 미얀마 친구도 1등 할 수 있고 스리랑카도 1등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도 다 1등 할 수 있습니다. 다 1등을 했고요. 여기 아마 그림이 나올 건데 툰코코라는 친구는 우리 정분자 회장님 여기 미얀마 계시죠? 사실은 툰코코가 아시아 1등을 했을 때 그 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된 겁니다. 카퍼레이드를 쭉 그죠? 미얀마 공항에서 그 무슨 도시죠 거기가? 양곤 그죠? 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 이런 사단법이나 일개 개인이 하나를 브랜딩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거를 진행에다 지쳐서 들어놓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브랜딩은 아시아적으로는 굉장히 자리를 잡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페이스 오브 아시아 위기였지만 우리는 한국의 ICT 기술과 저 우리 고대화 감독님 계시는 고대화 프로덕션과 코탑과 세계 최초의 영상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미션을 주고 미션을 받아서 영상 선발 대회를 했고 그 하나의 미션이 800개가 모여져서 우리가 뭐 유튜브 존일은 시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튜브 돈을 버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플랫폼이 165만, 유튜브, 인스타까지 합치면 200만 플랫폼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무조건 시류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량화된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아시아의 페이스 오브 아시아를 보고 이 아시아는 20살이라는 이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인구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세계적인 패션이 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뷰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페이스 오브 아시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오픈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오픈 컬렉션은 여러분들 골프 대회 아시죠? D 오픈. 그죠? 조금 시드만 있는 사람 말고도 선수 말고도 좀 넓게 선수층을 받아서 정말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잖아요. 그래서 오픈이라는 얘기를 아시아에 오픈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오픈 컬렉션을 줬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안미래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면 모든 쇼를 하면 디자이너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메이크업이나 아티스트 분들은 항상 무대 뒤에서 모델들 열심히 메이크업만 해주고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뷰티 산업 자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도 보면 K-뷰티 그런 화장품으로 그냥 묵인해 버려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 컴퍼니로만 생각을 합니다. 섬유산업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이끄는 거는 섬유산업은 패션의 MD, 디자이너가 이 섬유산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잘 개발해서 잘 만드는 것이고요. 이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아티스트입니다. 이 사이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BTS 얼굴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에 스타들 얼굴을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해주고 분장을 해주고 그래서 한류가 만들어졌고 그만큼 K-패션과 K-뷰티가 뜰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오픈 행사를 만들어서 뷰티 갈라쇼를 만들어서 오픈 컬렉션을 만들었고요. 또 한 분의 아시아 디자이너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쇼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거를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문화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패션쇼를 한 4시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는 것도. 근데 얼마나 그들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나 한국에 가서 쇼했는데 나 뉴욕이나 파리, 밀라노는 내가 가기 어렵지만 한국에 가서 이게 자기 레퍼런스고 이 레퍼런스가 인플루언서나 우리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패션을 보면 정말 제가 그 패션을 보고 지난번에 우리 그 코비드 상황에서 영상으로 그들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문화가 융성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고 문화의 융성은 복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영원히 가난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역동하는 40년이 대한민국을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출산, 초고령화, 생산성 저하, 학령인구 저하, 지금 군부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아시아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구가 많고 역동적인 거는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식을 보면 융성했던 문화가 보이고 그들의 섬유 산업이 보입니다. 몽골의 캐시미어, 태국의 실크, 다 나라별로 자랑스러운 이런 오래된 전통 복식을 통해서 그 안에 패션의 디테일을 보고 패션의 패턴을 보고 또 아시아를 공략할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그 패턴을 응용하고 또 아시아 디자이너들은 거기에 힘입어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 오픈 컬렉션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렬을 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그래서 정렬을 하면 아시아 오픈 컬렉션에 대한 거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 오브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모델 어워즈, 모델을 중심으로 한 스타들 시상식 이렇게 세 가지가 완벽히 다른 행사입니다. 완벽히 다른 행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내일 행사가 끝나면 다시 아시아를 투어합니다. 페이스 오브 아시아, 페이스 오브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쭉 25개국을 돌아서 모델을 선발하고 그 모델이 한국으로 오는 뉴 페이스가 페이스 오브 아시아고, 그때 디자이너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 게 오픈 컬렉션이고, 세 번째 한국의 스타와 아시아의 모델 스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뒤에 뭐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 아시아 모델 스타 플리즈 스탠드. 땡큐. 근데 다 못 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류 스타와 결합을 하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히 한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한류라는 얘기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프라이드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야만이 대등한 관계에서, 큰 틀에서 미시적인 선순환 구조에서 매년 돌고, 그죠? 그리고 다 모아오고, 매년 나라별 행사를 할 때 한국 거를 알리고 그들 거를 다 한 번에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투웨이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거시적인 선순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오마가 2019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모델로, 대표 모델로 와서 한국에 와서 1등을 했어요, 아시아에.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이 친구가 마지막 날 하는 아시아 모델 어워즈의 모델 스타로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툰코코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미 다 왔다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선순환 구조에 모델링이 돼 있는 겁니다. 계속 올 수 있는 구조. 계속 올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미얀마 산골 소년이 툰코코가 대표가 돼서 한국에 와서 스타가, 자기네 나라 가서 스타가 되고 한국에 와서 스타상을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들하고 소통하고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분들도 와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 이 무대에 중국 어린이 아이들을 좀 세우고 싶으시다. 그래서 유학 올 수 있는 정규 과정을 좀 만들자. 매달 몇십 명씩 오고 나중에 행사할 때 다 오고, 여기 지금도 여기 우리 홍콩,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5개국의 아이들이 와 있어요. 학부형님들하고 와 있고, 또 그게 이제 아카데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나라별 행사할 때 10대 후반의 젊은 모델들, 20살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사를 할 때 어린이 대회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피트니스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시니어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시니어를 테스트해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아시아의 거대한 인력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한번 배운 걸음걸이가 평생을 모델처럼 걸을 수 있고,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은 걸음걸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어렸을 때 인상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되고,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되고 가족이 되고 시집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그리고 대규모의 인력 시장. 이 이벤트가 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이 집합하는 그런 대형 이벤트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으로 말을 많이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 뭐 이렇게 드린다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저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호기심으로 보고 아직도 색깔로 얘기하고 아직도 노동자 취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의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20살짜리 하나는 불난 산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나무가 다시 그 크기로 자라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이거 어디서 주워올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생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위기 상황인 겁니다. 위기 상황. 이랬을 때 저는 그들을 제가 서경대학교 지금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이번에 서경대학교가 신입생들 지원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뭐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이미 깊숙하게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 대한 그 시각적인 효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얻는 게 저는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시아 모델들이 한 100여 명이 이번 행사 때문에 와 있는데 그들의 전통 의상을 보면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 그죠? 그리고 키 작고 못생기지 않고 DNA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 키 큽니다. 우월하고, 다 똑똑하고 태어난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 못 받쳐준 거고 그 나라의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못 쫓아간 거고 그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시아를 어떻게 품어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아시아와 함께 가는 예를 들어 여기 스롱피아비 선수가 아까 있었을 겁니다. 그죠? 스롱피아비가 누구인지 아세요? 캄보디아 분인데 한국에 이제 시집 와서 너무 외로워하니까 당구장을 한번 데리고 간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페이스 오브 코리아의 대표 모델도 다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대표도 다문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도 그렇고 이런 스롱피아비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줬어. 내부 만족이 됐을 때, 그죠? 한국에 와 계신 분들에 대한 내부 만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돼? 이민 정책이 훨씬 더 로얄 패밀리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물론 거기에 대한 100%의 목적성을 갖고 이벤트를 한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일부러 맞출 수도 없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18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여기 우리 신 회장님도 계시고 이창용 회장님도 계시고 저기 고대화 감독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지탱을 해줬기 때문에 왔겠지만 여기 여원동 대표 우리 노영 원장님 일어나 보시죠. 예, 오라클 피부과의 노영 원장님이십니다. 맨날 짜증내면서도 또 돈은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탱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지만 또 나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그런 이벤트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다문화 가정에서도 국가대표가 나오고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내일 상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획된 부분들이에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되지 않았나 뭐. 네, 열강을 해주신 양의식 회장님께 깊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